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AI 종합분석팀의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국내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이런 많은 전문가분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디지털데일리 길민권 대표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오늘 발표를 첫 번째 맡아서 좀 많이 떨려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총 3가지 중 첫 번째는 2025년도 사이버 침해 사고 등 그 위협 동향과 26년도 사이버 위협 전망에 대한 내용을 올해 1월에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26년도 그 전망과 관련해서 올해 1분기에 나타난 사이버 공격 사례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일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그 올해 3월에 일부 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그 망법 개정 사항 중에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체계의 변화와 어떤 기업들의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해서 변화 사항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좀 준비하다가 기존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흥미롭게 본 게 있어가지고 좀 챙겨왔습니다. 이거 내용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좀 오랫동안 보완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2011년도에 발표된 그 2010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11년 전망 자료입니다. 기사에서 발표된 자료고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는 그 앞서 보시면 지금 그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디도스 사건이 첫 번째로 키워드로 잡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 연도인 2009년에 이제 77 디도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젠다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우측으로 좀 넘어가면 국내 최초 모바일 악성 코드가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악성 코드랑은 좀 다른 얘기죠. 당시는 이제 윈도우 C에 대한 내용으로 악성 코드가 나왔다. 이때 당시에 동향이고요. 세 번째 이제 자동화된 악성 코드 유포인데 지금 요즘에 말하는 어떤 도구 기반의 악성 코드 유포를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약간 스크립트 기반의 당시 FTP 계정 유출을 하고 서버에서 공격 스크립트를 삽입해가지고 이용자들을 감염시키는 이런 형태의 우려나 그때 피해 사례가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전 취득 목적의 악성 코드인데 지금도 이런 말들은 많이 하잖아요. 금전 취득 목적으로 한다고. 근데 당시에는 아마도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스팸 메일인데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팸 메일을 통해서 금전 취득의 목적 악성 코드가 좀 증가하고 있었던 현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SNS 관련 이제 악성 코드 유포가 있었는데 좀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당시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경로로 활용되는 트위터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도 있었겠지만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한 전파에서 이때 당시 처음일 것 같아요. 그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기법으로 그 악성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기법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공격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 위협 전망은 제가 방금 앞서서 있는 2010년도를 기반으로 한번 그럼 최근에 그때 당시 전망은 좀 맞았고 또 어떻게 공격 기법이 변화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연결 지어봤습니다. 디도스 공격이 당시에 유행을 하다가 뭔가 사그라든 것 같았지만 최근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서 어떤 핵티비스트들을 좀 탄생을 시켰고 그들에 인해서 이제 디도스 공격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된 공격 도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치환해서 비견할 수 있는 게 이제 공급망을 통한 악성 코드 유포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사회공학적 기법에서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그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공급망 유포나 공급망 악성 코드 유포나 SEO 악성 코드 전파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한번 그 피해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피싱이 트위터에서 지금은 텔레그램이라 뭐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이제 좀 SNS 자체 서비스가 많이 바뀌었고요. 모바일 악성 코드가 최초로 발생된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런 악성 앱으로 진화를 했고, 특히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해서 큰 대국민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전 취득 목적의 공격이 계속 이제 증가해 왔고요.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그게 랜섬웨어로 진화된 게 아닐까라고 해서 좀 발표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2010년도 동향이 발표됐을 당시와 지금 그 동향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것도 말씀드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오랫동안 보안 쪽에 몸담으셨던 분들은 2010년도 동향을 좀 흐릿한 기억이지만 되살려 보시면 어떨까 한 마음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해 본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침해 사고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나 이제 이런 생활 밀착형 인프라가 공격이 많았고, 또 이제 공급망 공격에 대한 좀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라서 좀 붉은색으로 좀 칠해놨고요. 그리고 26년도 어떤 위협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의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될지 이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5년 사이버 공격 동향이고요. 첫 번째로는 2025년 침해 사고 신고, 저희가 이제 키사가 신고를 받다 보니까 그 신고 현황을 기반으로 한번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2,383건으로 직전 연도 대비해서는 26.3% 증가했습니다. 다만 하단에 보시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많이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특히나 많이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유형으로 보시면 디도스 공격이 약 2배 가량 폭증을 했고요. 랜섬웨어도 기존 대비 40.5% 증가했습니다. 서버 해킹도 44.2%로 가장 많은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피해 기업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많이 이제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공격 중에 이제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제 본넷을 기반으로 하고요. 특히 이제 L7이라든지 L7 레벨에서 같이 공격을 혼합해서 쓰는 공격이 흔해졌고, 그리고 임계치 이하로 이제 좀 로우, 그러니까 저대역으로 이제 공격하는 추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가 좀 특징인데,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고 좀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중 협박으로 해서 첫 번째 이제 암호화를 통해서 한번 풀어주는 대가로 한번 금전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면서 탈취한 정보로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2차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약간 그들의 업계 표준처럼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타겟도 보시면 오리지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침투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서 일단 백업부터 노리는 이런 수법들이 이제 그들의 고유 공격 기법으로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서버 해킹 쪽은 아시겠지만 외부에 노출된 접점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사고를 기반으로 보면 기술 지원이 종료된 OS라든지 발표된 취약점에 대해서 미패치된 사항에 대해서 해커들이 초기 거점으로 활용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동향 중에 이제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지난해 이제 생활 밀착 인프라와 또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이
있었는데요. 뭐 사고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당시 이 사건이 좀 더 중요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는 2차 피해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로 인해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스미싱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이때 당시 사고가 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공급망에 대한 공격들이 실체화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오픈 소스 악성 패키지의 경우 이제 미국에서 지난해 25년 2월쯤에 미국 보안 기업에서 발표에 따르면은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감염돼서 유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퍼센테이지를 지금 저기 보시면 188% 급증했다고 돼 있고 약 한 10,000개 이상의 오픈 소스가 악성 패키지로 해서 유포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개발 도구들을 GitHub와 같은 이제 공유 저장소를 통해서 이제 내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공유 저장소를 통한 악성 코드 유포도 실제로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이제 IoT 펌웨어 쪽인데 셋탑박스였는데 저가형 셋탑박스였는데 이제 그것들이 초기 출시 전에 백도어가 설치된 채로 이제 시장에 출시된 이 배드박스 2.0이라는 기계 사건이 좀 실제로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러 이제 뒤에 이제 저희 뒤에 세션에서도 발표를 하겠지만 그 AI 자체가 공격 도구로 활용되는 거에 대한 실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또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실 거라 뒤쪽에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제 사고 사례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기술 지원이 종료된 OS 또는 이제 취약점이 발표됐음에도 미패치된 장비들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키워드 세 번째로 좀 선별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뭐 보안을 뭐 담당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자나 이제 개발자들에서 좀 보셔야 될 것들이 뭐 개발자, 그냥 운영자, 그다음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좀 몇 가지 뽑아봤고요. 뭐 개발자에서 좀 요번에 사례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검증 부분이고요. 그런 패키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을 통해서 내려봤기 때문에 그 공유 저장소로부터 받은 어떤 오픈 소스나 패키지들의 위험을 좀 더 미리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부분에서는 아까 피해 사례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있는 정책 관리 부분, 지금 자산 식별이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왜 그 부분이 있냐면 등록된 지 잘 모르는 장비에서 침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뽑아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응 쪽에서 보면 이제 제가 그 보건력 쪽을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백업을 좀 많이 뭐 전달을 드리고 백업을 뭐 요청 드리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을 백업 DB부터 이제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콜드 백업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년도 사이버 위협 전망입니다. 이거 뭐 26년 1월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던 AI 기반의 AI 기술을 활용한 AI가 이제 공격에 활용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흔히 이제 저희가 일반인들이 볼 수 있으면 이제 딥페이크라든지 실시간으로 뭐 피싱에 악용되는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될 거고, 이것들이 이제 실제 그들 피싱 범죄자들의 주요 전략으로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가 만들어낸 악성 코드는 저희 보통 악성 코드 변종이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 그 변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뭐 그 바이브 코딩 형태로 이제 악성 코드가 이제 확산되는 이런 것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AI 서비스
자체가 이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롬프트 인젝션과 같이 그 모델 자체에다가 명령을 주입해서 실제로 그 AI가 통제받아야 할 윤리적 기준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오히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하도록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이런 형태의 공격이 가능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AI가 활용해야 할 데이터를 오염시켜서 왜곡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런 공격들도 앞으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산 관리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많은 부분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옮겨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되지 못한 레거시 장비들이 있고, 오히려 기업들에서는 그 장비들이 향후에 뭐 클라우드로 뭐 옮겨간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제 방치하면서 다음 계획 때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방치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자들에게는 이제 허점이고 이걸 노리게 되는 이런 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갔긴 했지만, 이 클라우드로 인한 프레임워크, CI/CD로 대표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배포 이런 것들의 문제가 오히려 클라우드로 많은 부분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연쇄적으로 공격이 확산되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요거는 당시 이제 전망 발표 때 이제 전문가분들의 어떤 기고로 통해서 이제 작성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많은 위협들의 어떤 대안으로 이제 좀 제시되고 있는 게 결국은 SBAM과 제로 트러스트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이건 전망이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위협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아키텍처를 도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이제 가까운 미래에 아마 양자 컴퓨팅이 기존 컴퓨팅 파워를 지금 대체하고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보안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저희가 암호 비밀 유지를 위한 암호를 이제 양자 컴퓨팅이 이제 깨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니 이제 앞으로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연구나 그다음에 개발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제가 2010년도부터 2026년까지 이게 쭉 2025년까지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2026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6년 1분기에 주요 깊게 본 침해 사고 사례를 두 개 정도를 좀 설명드리고, 이것이 주는 저희들의 시사점이 뭔지 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 사례를 봐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논의되고 그리고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캠페인은 공격 캠페인을 이제 개발 도구 공급망의 연쇄적 공격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보안을 담당하시다 보니 아마 최근에 이제 트리비라고 읽어야 되는지 제가 트리바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트리비 취약점 스캐너로부터 시작된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원인 분석을 좀 공격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간략하게는 그렇습니다. 그 트리비라는 어떤 취약점 스캐너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관리자 계정이 아마 탈취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트리비라는 어떤 패키지가 감염이 됐고, 이 트리비라는 애가 이제 보통 공유 저장소에다가 어떤 패키지를 올리기 전에 취약점을 이제 자동으로 스캔해주는 이런 패키지인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트리비라는 스캐너를 알고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모르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패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 취약점 스캐너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제 패키지를 올리려고 썼던 것 같고요. 특히
특히나 이제 npm 등에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보들이 트리비의 어떤 CI/CD 그 계정 정보가 탈취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격자가 트리비를 악성으로 변경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CI/CD를 통해서 많은 패키지들이 트리비를 통해 착점 스캔을 받으면서 스스로 매달고 악성 코드로 2차 전파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이제 npm에서 한 64개 이상의 이제 패키지가 감염되었고요. 결국은 상위에서 트리비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로 전파된 경우거든요. PIPL 쪽에 최근에 이제 알려진 라이트 LLM이라든지 그다음에 틀링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VS 코드 확장 프로그램 등에서도 이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하나 좀 설명드리면, 그 지금 맨 하단에 보면 특이하게도 이번 트리비 그 공급망 공격이 CV 넘버가 부여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CV 넘버 중에 공급망 공격으로 공격이 CV가 달린 게 한 총 4개고요. 이 트리비를 포함해서 4개로 알고 있고, 아마 첫 번째가 2020년도쯤에 솔라윈즈가 처음으로 CV 넘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았고요. 지금 CVSS 스코어가 이제 9.4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 조금 나눠서 보시면 초기 침투와 그 다음에 이제 npm, PIPL, VS 코드와 같은 여러 가지 공유 저장소를 통해서 유포되는 하위 확산하는 모습들을 좀 공격 체인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실제 감염을 시키고 나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공유 저장소 권한 탈취를 위주로 하고, 실제 페이로드는 아직 확인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피지몬이라든지 시스몬 등으로 위장해서 계속 공격자 C2 정보를 기다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좀 괘씸한 거는 계정 탈취를 실패를 하면, 그러니까 탈취를 자기 공격자 위치로 전송이 실패하면 오히려 그 피해자의 계정에다가 디렉토리를 파서 레포지토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저장해 두는 좀 치밀한 방법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요 세 가지 이제 탐지, 예방, 대응하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이제 지금 현재로서 중요한 거는 대응 쪽이 좀 맞을 것 같고요. 탐지는 아마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련 IOC들을 저희 키사 그 보호나라 보안공지에 그 헌팅 가이드로 지금 다 IOC 정보를 다 공개를 드렸고요. 이를 통해 탐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위협이 가장 큰 거는 그 공유 저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 탈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다 어떻게 보면 탈취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토큰을 빨리 그 재발급 받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들도 당연히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런 공유 저장소 사용할 때 그 패키지에 대한 무료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버전 자체를 좀 더 화이트한 건지 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소개드릴 만한 이제 사건이, 사실 앞서 얘기 드린 공급망 공격보다 이게 먼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명명하기를 이제 오퍼레이션 서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간략한 이제 공격 개요입니다. 보면 아까 처음에 시작될 때 말씀드렸던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게 여기도 쓰였고요. 사실 아마 요 수법을 통해서 GitHub 저장소에다가 악성 패키지를 올려놓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이제 검색됐던 내용이고요. 그 많은 개발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 TFTP 64나 아니면
뭐 PS, EXEC 같은 이런 도구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관리자나 개발자분들이 쓰게 되는데 그런 도구들을 위장한 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특정하진 않았고요. 개발자들이 스스로 내려받게끔 했고, 근데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땐 이거를 혹시 뭐 가상 계좌를 탈취하려는 건가? 처음에 이렇게 좀 의도를 했었는데 뒤에 보니까 좀 더 전략적인 어떤 페이로드를 넣기 위한 작업 과정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시면 타겟이 특히나 이제 IT 관리자나 개발자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위협들이 상존하게 된 게 많은 기업들이 그 개발자분들을 원격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채용 자체도 이제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이제 외부 원격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외부에서 이런 공유 저장소를 통해서 도구들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도구들을 내려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전파되는 이런 것들을 노린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전략 중에 이제 탐지 회피를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이더리움 RPC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C2 채널로 이제 악용하는 이런 특징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검색 쪽에 아마 SEO 포이즈닝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좀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거는 아마 당시 아까 앞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뭐 TFTPD 뭐 64나 포스트맨, 뭐 윈디비지 이런 것들이 GitHub 안에서 공식 채널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공격자는 그걸 알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그걸 공식 채널화해서 등록을 하고 처음에는 정상 패키지를 올려놔서 이렇게 히트레이트를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빙이나 뭐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TFTPD 뭐 64를 뭐 다운로드하겠다고 검색을 하면 상단에 이 GitHub 채널 중에 요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채널이 상단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 올려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버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버전, 특히나 좀 특이한 게 그냥 있는 링크가 아니라 밑에 라스티스트 버전이라는 걸 체크를 하면 악성이 올라옵니다. 바로 보이는 애는 가짜가 아니고요. 오히려 최신 버전을 클릭하면 악성이 감염되는 이걸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받는 파일이 이제 MSI 파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모습은 실제 악성 코드를 실제 동작할 수 있는 도구로 감싼 형태라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정상 동작합니다. 다만 그 안에 이제 핵심으로 악성 코드가 이제 삽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node.js 봇을 인식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레지스트리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감염을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5번을 보시면 이들이 사용한 이제 통신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그 RPC 채널을 쓰면서 탐지를 계속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 탐지 체계를 이제 우회하는 이런 방식을 썼다 보니 아마 감염자들이라도 현재 자기가 감염됐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는 뭐 어려웠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마지막으로 좀 무서운 거는 그 C2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마지막 최종 페이로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마도 맞춤형으로 제작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개발자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맞춤형으로 페이로드를 보낼 확률이 높고 뭐 큰 기업이라든지 뭐 유통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라면 레터럴 무브먼트로 중요 서버로 이어가면서 본인이 이걸 랜섬웨어로 최종 뭐 공격을 끝낼지 아니면 뭐 탈취를 해서 협박을 할지 아니면 뭐 데이터의 뭐 조작을 하든 뭐 이런 거를 수행할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오퍼레이션 서치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 공격 기법에 대해서도 캠페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헌팅 가이드를 그 키사 보호나라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뭐 따라서
이러한 도구들을 설치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에는 따로 그 부분을 넣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뭐 그런 부분들 IOC 정보들을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렸고요. 아까 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당연히 여기도 토큰을 훔쳐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토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발급받는 부분이 좀 긴급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미 페이로드가 좀 들어왔다면 레터럴 무브먼트 하기 위해서 추가 이제 백도어가 있는지 탐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본 26년도 1분기 때 봐온 어떤 공격 위협은 이런 공유 저장소를 통한 사이버 공격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1분기에 시작됐다고 보진 않고요. 지난해부터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을 은밀히 좀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올해 1분기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결국은 공유저장소를 통한 위협은 여러 번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기법은 조금 새롭게 보여졌다 해서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들에서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그 토큰, 탈취됐을지 모르는 토큰에 대한 관리 강화로 해서 뭐 재발급을 받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급망 공격에 대한 통제를 좀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뭐 S밤 도입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공유 저장소에다 패키지들을 혹시 뭐 배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듣고 계시다면 이런 CI/CD에 대한 최소 권한 적용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네 번째 부분은 뭐 AI 내용은 아마 뒤쪽에 또 나오겠지만 그 이제 가운데 보면 정기적인 그 레드팀 모이해킹 수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표명 관리죠. 그러니까 IT 시스템이라든지 OS 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위협에 상존시키는 이런 상황을 두면 안 되니까 좀 모이킹을 수행해서 미리서 취약점을 패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랜섬웨어 대비해서 콜드 백업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그 올해 3월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저희가 키사나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침해 사고 그 조사에 대한 체계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부분은 이제 침해 사고 조사 심의위원회가 과기정통부 내부에 이제 신설이 됩니다. 이 위원회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또 조사를 해야 되는지 여부, 또는 아예 민관합동조사단을 이제 구성해서 조사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피해 사업장의 출입 등에 대한 사안을 내부적으로 이제 심의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신고를 하면 저희가 뭐 동의를 받아서 조사하지 않고 이 심의위원회를 두냐면 아마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원인 분석 대상 확대 부분에 연결돼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되고 기업이 신고를 해야만 저희가 조사를 하던 체계에서 언론 보도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침해 사고 정황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조사를 실제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구체적인 사항들이 앞으로 이제 시행령으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과 뭐 저희 키사 과기부 간의 어떤 의무이기도 한데요.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그 기업들의 침해 사고 관리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표준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고요. 또 기업들은 그 매뉴얼을 수립해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출을 했을 때
이 침해 사고 관리 대응 메뉴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시행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법안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 신고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실제 이제 저희가 즉시라는 용어로 돼 있던 부분이 24시간 이내로 법에다가 명시적으로 바뀌었다. 요 정도 일단 말씀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신고할 때 기업이 어떤 긴급 조치를 했는지 항목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에서 좀 의무적으로 가져가실 부분이 자체적으로 정보보호위원회를 두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CISO의 역할에 예산과 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도 의무화되어 있고, 이 피해 구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과기정통부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 하는 형태로 달라졌습니다. 좀 두껍게 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마지막에 좀 망법 부분은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남은 시간 할애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AI 쪽을 더 깊게는 얘기는 안 드렸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는 AI로 인한 사이버 공격이 현재도 수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AI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의미로 요 로고를 한번 AI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